665번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판서 안 해도 되겠지? 주영아? 네? 한성은 질문하나요? 응? 한성은 질문하나요? 660. 어? 아니 그거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판서를 해줬는데 이걸로 봐도 되겠냐 이거지. 아직 안 풀어봤어. 아직 안 풀어봤어? 네. 자, 일단은 영위하는 실수 P에 대해서 fx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fx-gx가 0보다 작고 같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fx가 2차 함수고 gx가 1차 함수잖아요.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 항만 해주면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아래쪽으로 돼 있는 부분, 그때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게끔 한 정수 P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표현을 해보면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분의 p제곱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더하기 p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더하기 p죠. 선생님?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0, p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p하고 0 사이가 정수의 개수가 10개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p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겁니다. 만약에 p가 P가 왜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그냥 정수라고 했지 얘가 양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래프엔 양수잖아. 네, 그래프로 그려져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for example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라는 말이 있다면 p가 딱 양수라고 정해져 있겠죠. P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는 거고. 네, 정확하게 나와져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for exampl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의미. 아 그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보기 중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p가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p랑 0 사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p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p가 18 이상 20 미만이고 정수니까 19일 때가 가장 클 거고, p가 음수일 때는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p 사이여야 되죠.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2분의 p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그럼 9 이상 10 미만이 돼야 되죠. 10개가 되려면 0부터 9까지 10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초가 마이너스 18 이하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9일 때가 최소값.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 빼면은 38 나와주면 되는 거죠. 너 또 뭐 이해 안 됐지? 네. 빨리 얘기해. 뭔데? 저기 1 써서 1, 2 거기 된다. 1하고 2가 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요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가 10개라는 얘기잖아요. 10개.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랑 0 사이일 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의 값은 p가 뭐 정수이긴 하지만 2로 나눠주면 정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안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0부터 마구, 마8, 마7에서 마1, 그 다음에 0까지가 포함이 되니까 11개가 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p는 10초가 마이너스 9 이하죠?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럼 p의 범위가 18 이상 20 미만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을 양변 곱해주니까 부동산 바뀌고. 그래서 p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19인 정수가 가장 큰 거잖아. 저 범위에서는. 반대로 p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준 거고.
P가 없으면 그냥 바뀌어요. 그냥 문치가. 바뀌죠. 얘는 그래프가 반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 직선을 왜 움직여요? 어? 직선이 뭐라고? 직선은 뭐예요? 직선이 뭐냐니. 직선이 왜 움직여요? 직선도 움직이지. Y축과 만난 점을 B라고 하고 A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A점은 꼭지점의 좌표고 B점은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한 거니까 GX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꼭지점하고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되겠습니까? 중요해 돼? 네. 그 다음에 668번 봅시다. 자, 668번은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 A, B, 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A와 B 사이에 있는 거리는 10km, B와 C 사이의 거리는 30km, A와 C 사이의 거리는 20km. 이때 일직선 위에 있는 A와 C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짓는다. 이때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 km라고 했죠.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 제곱원만큼이 든대요. 그랬을 때 세 지점 A, B, 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다.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15만 5천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보관창고는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는가? 라고 했죠. 자, 그럼 보관창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해봅시다. 어?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니?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어.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어. 응. 이해가 안 가요.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 설명을 하려고. 자, 그래서 얘는 보관 창고의 거리가 일단 중요한 거죠. 공장하고 보관 창고의 거리가 x 킬로미터일 때 한 개당 운송비가 x 제곱원만큼이 든대. 그러면 x 킬로미터만큼 떨어졌을 때는 운송비가 x 제곱원만큼 드는 거고, 만약에 x 플러스 10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거의 제곱만큼이 운송비가 든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보관 창고랑 A랑 떨어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각각의 생산되는 제품이 A 공장, B 공장, C 공장의 개수가 100개, 200개, 300개죠? 그럼 일단은 A 공장에서 100개만큼이 생산되니까 총 운송비는 얼마만큼이 드는 거예요? 한 개당 x 제곱만큼이니까 100x 제곱이죠? 맞습니까? 플러스 B 공장까지는 보관 창고부터 B 공장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죠? B 플러스 X 플러스 10 제곱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는 200 곱하기 x 플러스 10의 제곱만큼이 되겠죠. 운송비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공장까지는 20 마이너스 X 제곱. 네, 여기가 20 x죠? 거리가. 그래서 얘는 300 곱하기 20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보다 15만 5천 원 이하가 되게끔 식 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돼요. 100 양면에 100을 나눠. 100을 나눠줘서 풀어주면 되죠. 이건 할 수 있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계산할 수 있죠. 이거는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 10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너? 저기는 그냥 저기 A부터 무관측까지의 거리를 응. X로 잡았잖아요. 응. 그냥 의미로 잡은 거예요. 여기 그냥 공장과 무관측과의 거리라고 써있지 A라고 안 써있잖아요. 응. 임의로 잡고 한 거예요. X를 임의로 잡은 거지. 아, 문제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A점에서 최대 보관 창고는 A점에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지을 수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A가 기준이라 A에서 보관 창고까지를 X라고 넣은 거잖아. 오케이? 네. 그리고 물론 X가 왼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운송비를 적게 하려면 C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A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은 C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많잖아. 그럼 C가 더 가까워요. 그쵸? C 쪽으로 더 가까운 게 일단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X 쪽으로. X만큼. 되시겠어요? 응? 네. 자, 그 다음에 669번 보겠습니다. 자, 669번은 AC랑 BC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랬을 때 수의 발을 가깝게 이렇게 놓고 PQCR의 넓이는 두 삼각형 APR과 PBQ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A의 관한식으로 표현해주고 또 삼각형 APR하고 삼각형 PBQ의 넓이를 또 A의 관한식으로 표현해서 부등식, 연립부등식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가 1번 부등식, 이렇게가 2번 부등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길이를 일단 다 A로 표현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는 PR의 길이도 A죠. QC가 A니까. 그다음에 얘는 직각이 등변 사각형이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죠. 그럼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도 A죠. 여기도 12-A고 여기도 12-A, 여기도 12-A. 되겠죠? 자, 그렇다면 PQCR의 넓이니까요. A 곱하기 12-A 요거의 넓이가 뭐보다는 커야 돼요? 2분의 1 A제곱보다는 커야겠죠? 얘가 1번 식이고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2-A가 뭐보다 또 커야 돼요? 2분의 1 12-A의 제곱. 요거 두 개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A값 구하실 수 있겠죠?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충분히? 좀 계산 되지? 네. 근데 응?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거에 응. 12-A가 나누고 시작하면 안 돼요? 아, 나누면 안 되지. 11일 수도 있어서. 2항에서 묶어줘야지. 일단. 2차 방정식 활용 중에서는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네, 2차 방정식 활용 중에서는 T3반에서 뭐 질문한 거 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 근의 위치 관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 내용들이라서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해서 다 해주긴 했지만 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다. 근의 위치 관계 이용해서 풀면은
충분히 다 풀리는 문제들이었어요. 터프 문제들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봐야 돼. 일단 아시겠죠? 숙제를 다 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이 끝났고 평면좌표로 가봅시다. 평면좌표. 다른 반 이제 S반이나 이런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도 못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나 아니면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설마 까먹진 않았겠지? 까먹지 않았는데. 까먹진 않았겠지? 다 알고 계시겠지? 그죠? 근데 헷갈리긴 해. 주영이도? 다 알고는 계시죠? 아니야? 알고는 있는데 응. 기억하지 못할 수도 풀다 보면 알고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할 수도? 현성이는? 그건 알것 같아. 보면 알 것 같아? 현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다 알고. 저 두 번을 모자를 눌러 쓴 도깨비는 뭐지? 응? 피곤해? 어? 얼마나 놀아죽겠으면 몸이 안 좋을 정도로. 어? 왜 그래 왜? 어제 10시까지 놀았어? 아하하하. 아니 맨날 에버랜드 간다면서 놀 게 그래도 있어? 아니야? 뭐가요? 수원 용인지역 학생들은 맨날 에버랜드 가는 거 아니었어? 그래도 아직 놀 게 남았어? 아 그래? 그렇군요. 나 맨날 롯데월드 갔었는데 롯데월드는 어린이대공원 지겨워서 맨날 타던 것도 재미없고 그랬었는데 바이킹 같은 거는 월미도가 제일 재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 잘 타세요? 선생님? 어렸을 땐 잘 탔는데 나이가 드니까 배가 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내려갈 때 배가 이상하게 너무 간지러워. 월미도 같은 데는 이거 고장나 있잖아. 안전바가. 그래서 이게 막 안전바가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오픈 걸고 타야 돼요? 그렇지. 안전바가 막 들리니까 오씨 이렇게 누르면서 막 안돼 떨어지면 안돼 막 이러니까 재밌는 거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여기서는 막 더 태워달라고 막 더 태워줘. 와 그러면 한 몇 번 더 태워주고 막 사람 없을 때 막 지 맘대로라서 그렇더라고. 자, 그다음에 일단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는 공식 다 알고 계시죠? 뭐 수익선에서는 당연히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되고, 그다음에 평면좌표상에서는 피타고라스 이용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x2 - x1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고 y2 - y1이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각각의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두 점 사이 거리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용해 줄 수 있냐? 740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에서 원점, A점, B점이 나와졌을 때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OA의 거리죠. 원점하고 A가 떨어진 거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A-3 제곱 더하기 B-3 제곱이니까 선분 A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럼 OA랑 AB 사이의 거리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되려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O점이랑 B점이 있고 얘는 고정이고 A점은 아무데나 막 지켜도 되는데 OA 더하기 AB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면은 더 먼 거리죠. 그죠? OA 더하기 AB의 최소값이 되려면 결국에는 A점이 이 선분 OB 위에 있어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OB 위에 있는 점이 A점이 될 때 이 두 점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는 결국엔 OB, 선분 OB의 길이랑 똑같은 얘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선분 OB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AB가 실수일 때 1,0하고 A, B라는 점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건 A, B랑 0,1 두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도 결국에는 1,0이랑 0,1 위에 A, B가 있을 때 즉 1,0이랑 0,1이 두 점 사이 거리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해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냥 씩 세워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길이 같다라는 얘기는 제곱한 거가 같다라는 것과 같은 거 의미니까 루트 벗겨주려면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둘 다 2차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2차식 풀어주시면 된다. 707번으로 한번 볼까요? 707번은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도록 직선 AB에 있는 점 P, A, B를 잡을 때 8A 더하기 4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P제곱은 일단 P점의 좌표는 B점을 A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4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럼 AP제곱은 A-4제곱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4제곱이니까 식 정리해 줄 수 있고요. BP제곱도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3분의 2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맞아요? 네, 그럼 식 정리해줘서 A제곱 다 없어지고 A에 관한 1차식만 남으니까 이항을 시켜주면 A가 8분의 21이 나옵니다. A 8분의 21 나온 거 여기다 넣어주면 B값도 구할 수 있죠. 4분의 9. 그래서 8A 더하기 4B 해주면 30 나온다. 너무 빨라요. 응? 빨라요. 별거 없어. B 대신에 -3분의 2A 더하기 4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에 AP 길이 구하는 식에다가 넣어준 것 뿐이야. AP 길이, BP 길이 넣어준 식에다가 식만 정리를 해주면 돼. 중에 안 되는 부분 있어? 아니면 다시 판소해줄까? 네, 잠시만요. 어디 갔는데? AP의 제곱이 응. AP의 제곱이니까 A점이 4,0이잖아. 네. 4,0이랑 A, B잖아. 그죠? 네, 그러면 A-4의 제곱. 네, B 대신에 -3분의 2A 더하기 4에서 빵이니까 그냥 -3분의 2A 플러스 4의 제곱. B 대신에 -3분의 2A 플러스 4. 아,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BP의 제곱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2를 뺐으니까 -3분의 2A 플러스 2의 제곱. 네. 그죠?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돼요. 그게 같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AP랑 BP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없어지고 A제가 없어지고 A에 관한 1차항만 남으니까 바로 나오죠 A 값이. 그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외심하고 외접은 볼게요. 외심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꼭지점에 외접하는 그 삼각형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은 어떻게 찾아요? 외심 찾을 때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서의 교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각 그 변에서 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인 거죠. 외심의 성질이 뭡니까? 외심의 성질은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들이 같죠. 그렇죠? 네, 외심이고 그 다음에 각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인 경우는 외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죠. 빗변의 중점이. 그래서 얘는 각 꼭지점에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과 다 같잖아요. 얘는 변의 길이들이 3개가 다 같죠. 그렇죠? 이런 성질들을 또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죠? 직각삼각형일 때 특히나. 네? 이게 뭐지? 뭐라고? 이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 길이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지. 도형이 나와요? 도형이 당연히 나오지. 이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원의 방정식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의 성질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의 성질들을. 반지름 다 같은데. 반지름 다 같고.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이유가 지금 원이 그려져 있으니까 반지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직각삼각형만 떨렁 이렇게 주었을 때 여기 중점이 있으면은 여기까지의 거리도 같다라는 걸 까먹을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거죠. 자, 그리고요 쭉 내려오셔서 뭐 내심도 마찬가지로 이 성질들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내심이 안 나왔으니까 내심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심은 어떻게 찾아요? 내심이요? 네. 내심 그거 아니에요? 각 꼭지점에서 각 꼭지점에 2등분각 이게 교점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각 변까지 이르는 거리 같은 게 성질이지. 그죠? 그 각이 2등분 되는 거예요. 그 각이 2등분. 2등분 되고 꼭지점에서의 각이 2등분선의 교점. 그게 내심이라고. 그 내심에서 그 변까지의 거리가 다 같던데. 네. 그게 내심의 성질. 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것들을 이용해서 성질들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의 좌표죠. 네,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식을 이용해서 2차식으로 표현이 될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나와 있듯이 AP제곱이랑 BP제곱 요거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해주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최소값으로 구할 수 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문제에서 원 삼각형 안에 내부에 있는 점이 P점이 있다. 그런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무게중심을 구하면 됩니다. 무게중심.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710번을 한번 봅시다. 좌표평면이 있는 세 점을 꼭지점한 삼각형 OAB의 내부에 점 P가 있다. 이때 OP제곱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OP제곱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니까 각각의 길이를 먼저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럼 OP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P제곱은 A만 3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BP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만 6의 제곱이죠.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볼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면 3A-1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3B제곱 마이너스 12B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면 3B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죠. 거기다 플러스 9랑 플러스 36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해주면 뒤에 상수항은 30만 남죠.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30이고 어떨 때 A, B가
1,2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1,2라는 점이 의미하는 건 무슨 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 O점하고 A점하고 B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무게중심 어떻게 구했죠? 세 개의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됐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세 개 다 더하면은 3, 3으로 나눴으니까 1이고 6, 3으로 나눴으니까 2 나오겠죠? 그럼 1,2가 무게중심의 점의 좌표인데 이렇게 구해줘도 되죠. 무게중심의 점의 좌표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이거야. 제곱의 합을 다 구해서 해주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5p제곱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이 되는 이 p점의 좌표 a, b라는 점은 뭐랑 똑같다? 무게중심과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응? 천천히 가자고? 아, 말을 천천히 하라고? 말이 너무 빠른가? 형아 말이 너무 빠르니? 좀 빨라? 약간 빠른 거 같은데. 약간 빨라? 마음만 바빠서 그런가? 그래 좀 빠르게 아니 좀 빠르게 아니라 좀 천천히 해봅시다. 아니 평면좌표 다 끝내려고 그랬지. 이번 시간 몇 시까지지? 7시까지. 7시까지야? 아직 1시간 남은 거야? 아니요. 그럼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 두 달 있으면 1시간 있어요. 몇 시에 끝나는 거야? 30분에 끝난 거야? 20분에 끝난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 일단은 삼각형의 모양 결정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거. 자, 삼각형의 종류는 어떻게 구별해요? 길이에 따라서 구별하잖아요. 정삼각형이나 이등변사각형이나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나 다 길이에 관한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이등변사각형,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한 게 빗변 제곱이랑 같으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다 길이잖아, 길이.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 변의 길이를 각각 먼저 구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세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사각형,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세 꼭지점인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를 같은 걸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단 C점이 제4, 4분면 위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 범위에 맞게 부호 맞춰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되겠습니까? 이건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는 중선 정리죠. 중선 정리 알고 계시나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얘는 저희는 밑에도 뭐 나와져 있긴 하지만 뭐 증명하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얘를 x축이라고 잡고 이 중점을 m이라고 해보는 거죠. 중점이 아니라 y축이 이렇게 원점이 m이 되게끔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자꾸 삐딱하니? 삐딱하니 여기 y축이다, m이 중점이다, 원점이다. 그 다음에 a점이 a, b다, c점이 0,c,0이다. 그 다음에 b점은 c,0이다.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AB 제곱하면 뭐 나오겠죠? AB 제곱하면 A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선분 AB 제곱은 그 다음에 B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AC 제곱은 뭐 나오겠죠? AC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선분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AM 제곱은 뭐 나오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CM 제곱이나 BM 제곱은 BM 제곱으로 할 거예요. BM 제곱은 C 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요?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한 값이랑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중점을 연결한 한국지점에서 중점까지 연결한 요거의 중선이잖아요. 이렇게 중선의 길이, 중선이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변들의 길이가 나와졌을 때 하나의 길이를 모르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얘도 종종 잘 써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어려운 문제 등장하기도 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중선 정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이나 외분점은 일단은 비례관계, 비례식으로 표현이 되죠. 비례관계의 식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 공식 다 알고 계시죠? 선우 알고 있어? 까먹었어? 알아? 주영이는? 네? 암기하고 있죠?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네. 네. 자, 그래서 얘도 일단은 선분의 내분점 구할 때 또는 외분점 구할 때는 선분을 읽는 순서에 주의해야만 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보면 보기 1번은 아까 예를 들은 거니까 보기 2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점의 좌표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선분 A점하고 B점이 있죠. 얘는 시작점이 A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가는 거야. A점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가서 내분점 P점을 찍는 거예요. P점을 찍고 다시 1만큼 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B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도착하는 지점, 그 다음에 P점이 경유를 하는 지점이 되겠죠. 경유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시작점이 일단 무조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얘가 x1, y1이 되는 거고, 도착 지점이 x2, y2가 되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앞에서부터 m 대 n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항상 이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외분점, 2대1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선분 AB 말고 얘는 이제 직선 연장선이죠. 이 연장선 위에 이제 외분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준영이, 그러면 Q점은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A점보다 왼쪽에 있겠습니까? B점보다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Q점은 B보다 오른쪽. B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겠죠? 일단 A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가서 Q점을 찍고 1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가서 Q점을 찍고 1만큼 가서 이제 B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되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이고 도착점 M 대 N이고 얘는 경유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죠, 특별히? 그 다음에 공식으로 본다면 공식은 M&M'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M's 초콜릿이다. 내분점은 플러스고 외분점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를 빼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2, Y1 들어갈 자리
자, 생각해 주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그냥 공식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 좌표에다 다 체크해놓고 체크한 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니면 그냥 수직선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그냥 비례 배분하셔도 되고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만약에 좌표들이 다 나와져 있다 그러면 3등분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너무 식이 복잡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비례 배분해서 구해줘도 돼요. 맞아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있으면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식으로 반드시 해줘야겠죠?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비례 배분하긴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고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냥 2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중점이 나오죠. 자, 8점 문제 719번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A점하고 B점 일단 시작점이죠. 3분 AB를이니까 그래서 A점에다가 X1, Y1 써놓고 B점 도착점이니까 X2, Y2 써놓고요. T 대 1마 T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쓸 수 있죠. 일단 헷갈리시면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 써놓고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N 들어갈 자리 X2, X1, Y2, Y1 들어갈 자리에다가 저걸 그대로 넣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M 플러스 N이니까 T랑 1마스 T랑 더하면은 T랑 마스 T는 없어질 거고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는 안 써줬고 분자만 써주면 7T 더하기 1마스 T의 2죠. 식 정리해주면 5T 더하기 2고 마찬가지로 Y좌표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T 플러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될 거고 둘 다 무슨 사분면이 있어요? 1사분면이 있으니까 둘 다 양수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6T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T는 6분의 5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비례식일 때는 음수로 표현 안 하잖아요. 다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죠. 그죠? T도 양수여야 되고 1-T도 양수여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도 T의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T가 0하고 1 사이여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세 개의 공통 범위 0하고 1 사이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다 6분의 5보다 작다 요 세 가지의 공통 범위 따져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T는 0하고 6분의 5 사이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0하고 1 사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비례식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얘네들도 양수로 다 표현을 해주지. 그쵸? 그러니까 T도 0보다 커야 되고 1마스 T도 0보다 커야 된다. T가 0하고 1 사이여야 된다. 아시겠죠? 손을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활용으로 더 갑시다. 자, 722번을 한번 볼게요. 자, 722번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써져 있는 말들이 있어요. 5x가 3a 더하기 2c다.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얘를 좀 뜯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5x 앞에 5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5분의가 되는데 앞에 3이랑 2도 2개 더하면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2c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5y가 3b 더하기 2a를 만족하는 거니까 3 더하기 2분의 3b 더하기 2d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 x, y 둘 다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되겠습니까? 되시죠? 잠깐만, 순서가 좀 뭔가 바뀐 것 같다? 순서가 바뀌었지? 얘를 x1, y1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솔루션 하는 게 제일 좋아. 도착점이 x2, y2가 되는 거죠. 그럼 3분 AB를 몇 대 몇으로? x2에 해당하는 게 c잖아. 2대 3.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지. 이해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선분 AB를 점 P라는 것은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 되시겠죠?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갖고 원래는 끝까지 숙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까비 숙제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325?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앞에 숙제 많이 안 한 거 있죠? 맞아요? 앞에 숙제 안 한 거 많이 다 메꿔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요. 수고를 하셨습니다.